안녕하십니까? 이문학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와우! 드디어 해냈군요. 아카데미 수상이잖아요. 와, 정말 우리나라 영화 100년사에 정말 그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는 온통 미나리 축제인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잖아요. 예, 최종 수상하면 다시 뵙겠다고. 예.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그 배우 윤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녀의 그 촌철살인의 수상 소감이 지금 전 세계인을 들뜨게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리 대배우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아카데미잖아요. 이 수상자로 무대에 딱 올랐으면 떨리거든요. 뭐 긴장이 될 텐데 그래서 뭐 대부분 그 준비한 그 원칙적이고 의례적인 뭐 이 정도의 그 인사말에서는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 수상 멘트들은요. 그녀의 연기 그 이상의 인기였습니다. 그죠? 예. 윤여정이라는 이름이 착 불려졌을 때 단상에 올라선 그녀가 약간 그 긴장하는 듯 하면서 나왔던 첫 마디가 뭐였죠? 와, 브래드 피트 여기서 뵙는군요.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촬영 중에는 한 번도 안 보이더니 이자에 뵙는군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외의 멘트로 온 그 대중을 좌중을 그냥 웃음바다로 만들어 버렸죠. 나이 든 자의 여유, 그죠? 이 수상자로서의 배짱, 감히 세계적인 대배우 브래드 피트를 마치 동네 친구 만난 것처럼 자기 아들처럼 얘 너 그동안 어디 있었니? 이거잖아요. 이게 윤여정의 매력이죠. 그 이전에 영국 영화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을 때도요. 영국 아카데미가 나에게 상을 주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고상하지 않은 영국 국민들에게 제가 인정을 받았네요. 이런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녀의 그 대담하면서도 재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존중과 감사의 그런 어떤 그 위트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멘트로 영국 국민들의 배꼽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웃겼다고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영국에서 그녀를 오늘날 이 아카데미 수상 무대까지 오르게 한 요인들을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이문학살롱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의 열등감과 절실함이 바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가 아니 결핍이 에너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20대 이제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 그녀는 배우로서 상당히 자신이 열등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3대 트로이카, 그죠? 우리가 아는 윤정이, 문희, 남정임 이런 배우들이 한국 영화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윤여정 자신은 그녀들의 어떤 미모의 여배우보다는 열등감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졌는데요. 그렇지만 배우로서 민폐를 끼치지 말자. 그래서 막 대본을 막 너무너무 열심히 막 철저하게 꼼빵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한 그런 연기를 해내니까 감독이나 주변 동료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배우가 된 지금에도 이런 자신의 그 까칠함과 이런 철저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하지 않았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천재 영화 감독 김기영 감독에 의한 발탁입니다. 예. 우리 김기영 감독은요. 한국의 히치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시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약간 괴기스럽고 엉뚱한 그러면서도 천재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화는 이 미모의 트로이카가 중심으로 이렇게 감성 멜로 영화가 대세였는데요. 근데 윤여정의 그 첫 작품이 뭐였죠? 1971년 김기영 감독의 스릴러 멜로 로맨스 영화 화녀였습니다. 화녀. 네. 그 당시에 윤여정은요. 김기영 감독을 만난 것이 나한테는 행운이 아니라 사고였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 화녀는요.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영화였다고 합니다. 김기영 감독은 화녀를 촬영하기 전에
윤여정을 2달 동안 우리 매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감독이 배우를 매일 만나자고 하면 이 사람 나한테 흑심이 있나? 하고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김 감독은 윤여정 씨를 2달 동안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관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인간 윤여정의 그런 어떤 섬세한 그런 어떤 내면적 심리까지, 감성까지 완전히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윤여정 씨가 그 김기영 감독의 진정성을 깨닫게 된 것은요,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천재적인 감독이었나,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이 직업이 얼마나 종합적인 예술 감각을 지녀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죠? 박찬욱 감독도요,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준 감독은 김기영 감독이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칸 영화제 황금 정류상을 수상한 기생충을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바로 김기영 감독이었다라고 이렇게 주변 그 영화인들이 아주 천재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윤여정 씨가 대배우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면에는 그가 갖추고 있는 존중과 겸손의 그런 어떤 품격입니다. 그녀의 의외성과 당당함, 그녀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윤여정 씨는 자신이 꼴리는 대로 연기하고 자신이 꼴리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꼴리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솔직함과 담당함, 그 이면에 그 겸손과 존중의 품격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느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한테 매료가 되는 거죠. 아카데미 수상 후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생각에 최고의 순간은 없다. 그죠? 나는 최고, 경쟁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감히 이 자리에 계신 어떻게 대단한 분들과 감히 경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분들 앞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보였는데요, 내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윤여정이가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냥 나 체중만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보고 선택을 했다면 난 미나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게 독립영화잖아요. 예산도 좁고 또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 미국까지 오고 가는데 이코노미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돈 보태가면서 이렇게 왔다. 그죠? 하지만 미나리는 진짜 영화다. 진짜 순수한 진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삭 감독의 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허리우드 영화를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매번 실패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외부에 두지 않고 내면으로 돌려서 영화를 만드는 순간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동안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기준에 맞춰 사느라고 정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를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죠?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한 사람이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나리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번식력이 강한 채소이며 아주 향기도 좋고 주변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채소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무대에서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그런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